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항상 피곤한 이유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회사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늘 몸이 찌뿌둥하고 기력이 없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편치 않으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나질 않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피곤함을 느끼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피곤할 때 우린 만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이 질문에 공감하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항상 피곤한 이유 11가지. 첫 번째, 불충분한 잠.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집중력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침실에 노트북, 휴대전화, TV 등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등으로 인해 자는 동안 호흡이 잠시 멈추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마다 잠을 깨게 되고 당사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8시간 동안 잤다고 해도 실제 잠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체중을 줄이고 담배를 끊어서 무호흡증을 없애도록 하세요. 세 번째, 빈혈. 여성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빈혈이에요. 월경 때는 출혈로 인해 몸속 철분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빈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분 보충제와 살코기, 간, 조개류, 콩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불균형한 식사. 너무 적게 먹거나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피로감을 느껴요. 음식을 균형 있게 먹음으로써 혈당을 알맞게 유지해서 피로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고르게 포함된 아침을 꼭 먹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우울증. 우울증은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초래합니다. 피로감, 두통, 식욕 부진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은 몸속 신진대사 작용을 관장합니다. 갑상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쉽게 지치고 살이 찔 수 있어요.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합성 호르몬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일곱 번째, 지나친 카페인 섭취. 커피 등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집중력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심박수와 혈압 등을 높입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로감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적당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신진대사를 자극하여 피로를 줄이고 정신을 각성시켜서 일시적으로 졸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밖에도 적당량의 카페인은 도파민 생성을 자극해서 우울증 치료를 돕기도 하고 피로감을 낮춰 지구력과 속도를 높여줘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통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카페인에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카페인은 체내에 흡수된 뒤 1시간 이내 효과가 나타나며 서너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줄어든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흔히 반복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 결과 카페인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줄어든 효과만큼 다시 커피를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페인을 다량으로 장시간 복용하게 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카페인 중독은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수반하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오랫동안 다량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우 위궤양, 미란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갈증 해소의 목적으로 흔히 찾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하여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한 논문에 따르면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피곤해서 시험 기간이나 공부할 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곤 하는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뒤 약 50% 정도가 손떨림, 불면증, 두통, 어지럼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는 불면증, 불안, 신경과민 등을 일으켜서 또다시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뇨작용을 통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가 아닌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8번째, 당뇨병. 당뇨병 환자의 혈액 속에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당이 체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많이 먹어도 몸에서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9번째, 탈수증. 피로감은 몸에 탈수 현상이 있다는 신호예요. 목이 마를 때는 이미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어도 1시간에 물 2잔을 마시고 육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더 많은 물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심장병. 집안 청소 등 가벼운 일에도 피로감을 느낀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째,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낮과 밤을 교대로 근무하다 보면 신체 내부 시계가 고장날 수 있어요. 밤 근무를 한 뒤 낮에 자기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 피곤이 쌓입니다. 낮에 잘 때는 방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고 어둡게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서서히 늘려 꾸준하게 하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수영 등의 유산소 종목이 좋습니다. 매주 1분에서 2분가량 늘려가며 최대 30분이 될 때까지 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 보도록 하세요. 세기는 최대의 산소 소비량의 대략 60%로 제한하도록 하고 한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특정 단계에서 피곤함이 심해진다면 이전 단계 강도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 어깨, 허리 등에 자주 뭉치는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고 관절이 이완되게 해주는 스트레칭도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식단. 가능하다면 해로운 종류는 멀리하도록 하세요. 인공적인 첨가물이 들어갔거나 고지방, 고칼로리,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진 각종 가공 푸드들을 먹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나빠지게 할 수도 있으니 과하게 먹는 것은 피하도록 하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카페인이 많은 커피,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은 각성 효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더 안 좋아지게 될 수도 있으니 먹는 양을 조절해 주도록 하세요. 세 번째, 휴식. 하루에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도록 하고 적당하게 쉴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즐겨할 수 있는 취미,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소진되어 버린 활력을 찾아주고 정신적인 과부하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항상 피곤한 이유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당신이 항상 피곤한 이유 11가지. 첫 번째, 불충분한 잠.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 세 번째, 빈혈. 네 번째, 불균형한 식사. 다섯 번째, 우울증. 여섯 번째, 갑상생 기능 저하증. 일곱 번째, 지나친 카페인 섭취. 여덟 번째, 당뇨병. 아홉 번째, 탈수증. 열 번째, 심장병. 11번째,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